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내내 인플레 걱정드립니다.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인플레가 미국 경제 회복세의 확실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 쇼크가 여전한데 이제 금리 쇼크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황 쇼크도 서서히 다가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인플레가 사실상 통제 불능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에 특히 민감한 그 주택 건설업하고 반도체, 제조, 소형 그리고 소매 관련주가 빠진 거를 지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그 가격 움직임도 매우 침체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주식 전략가 얘기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을 했는데 이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3%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릴 거라는 것을 시장 장가들이 이제는 그 시장에서 인식을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 성장을 후퇴시키지 않고 금리를 대폭 올릴 수 있을지 자기는 의문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윌슨은 또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6%가량 지금 빠졌지만 지금 밸류는 정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그 방어주가 이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거를 거듭 뒷받침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 지난 10일자 보고서에서요. 지금 이제 많이들 그 주시하시는 그 미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스프레드가 제로 정도가 아니고 한 역전돼서 한 마이너스 한 75bp는 돼야지만 침체 시그널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10년물, 2년물 그 스프레드에 대한 그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20년 정도 전만 해도 이런 일드 커브 역전이 그 상당히 잘 맞았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는 그 수익률 곡선이 인플레하고 GDP,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하고 밀접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제는 기술적인 잡음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이 사람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하고 그 비슷한 여건에서 볼 때는 그 일드 커브가 훨씬 더 인위적으로 평탄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가 있고 또 미국의 확정이익 연기금의 거대한 수요, 그 다음에 산발적인 안전자산 수요 때문에 이런 10년물이나 30년물 수익률이 인플레하고 성장률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게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왜곡이 그 실질적인 레벨보다 커브를 많게는 한 100bp 정도 그 플래티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2년물하고 10년물 커브가 그 스프레드가 역전돼서 한 75bp 이상 돼야지만 이제 침체가 오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가 높은데도 제한적인 정책을 이렇게 시사하는 게 이런 어떤 기술적인 그 잡음을 계산을 해서 그러는 거다 하는 게 이 사람의 해석입니다. 이제 월가도 그렇고 그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 종착점이 어디겠느냐? 이게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대충 정점을 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그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미소증권의 그 스티븐 리치우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3월 아시겠지만 3월 CPI가 한 해 전보다 8.5% 올랐죠. 이게 198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이게 올해 연말에는 한 5% 정도로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3월 CPI가 정점을 뒷받침하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다. 9월쯤에는 한 6.5% 정도로 조금 더 진정될 거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플레가 워낙 높아서 구매력이 지금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더라도 고물가가 계속 경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죠. CNBC 12일자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인플레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준이 계속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불만적인,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높은 인플레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연준 일각에서 지금 인플레 목표치 2%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정말 우습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들락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경기 순환주를 처분하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를 자기는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계속 S&P보다 실적이 나쁠 거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코메르스방크의 크리스토프 발츠 선임 이코노미스트하고 또 바이든 슈타이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같이 다우존스 12일자에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역시 3월 CPI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빠르게 진정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한 $100 수준에 계속 있어준다면 3월 CPI가 정점일 거다. 그렇다고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가 4분기까지 7%를 밑돌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가 아직까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있고 임금하고 물가 악순환이 이어질 위험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연준이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시장이 신뢰해야지만 장기 인플레 기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플레 결코 정점 아니야 하는 그런 비관론도 있습니다. 코메리카 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진단인데요. 인플레 동의는 바뀌고 있는데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한다. 자기가 볼 때는. 내구재 인플레는 좀 완만해지겠지만 전체 상승세가 좀 가라앉으려면 그 전에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작하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곡물 가격이 계속 강세,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품 물가가 계속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프로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그 CEO도 3월 근원 CPI는 2월보다 조금 좀 완만해지기는 했는데 하지만 전쟁 때문에 지금 공급망 정상화가 좀 어려워졌고 거기다가 또 중국도 코로나 봉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물가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그 매니징 디렉터도 인플레 기대가 더 견고해서 아직 정점을 찍었다고 보지 않는다 하면서 1년 뒤에 인플레 예상치 중간값이 여전히 8%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낙관론도 계속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 후퇴하는 모습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일, 7일 펀드 매니저 3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높은 인플레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성장하고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후퇴한 걸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71%가 글로벌 성장을 비관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조사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지 않겠느냐는 걱정 하는 비율도 83%. 이것 역시 가장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금융위기 직전이죠.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66%로 나왔습니다. 증시가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갈 교수도 CNBC 12일자 대담에서요. 연준은 인플레를 통제하기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시골 교수는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매우 불안정한 시장과 그리고 자금 이동 이것. 그래서 이런 상황이 특히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주식을 향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특히 기술 부분, 성장 부분 같은 성장주가 계속해서 큰 압박을 받을 거다. 다만 밸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술주는 동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라고 하면서 기술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지는 않지만 퍼가 한 19, 20배 정도인
이건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종목은 그래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거보다 퍼가 높은 경우는 이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트라한 매크로 리서치 기업인데요. 여기 애널리스트는 그 13일자 메모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악의 매크로 환경에 처했다. 그러면서 그 주식 투자의 그 위험하고 보상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지표가 10개인데 이거를 분석했더니 이것들 가운데 9개가 적신호다는 겁니다. 약세적으로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9개 적신호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사이 이렇게 10개 지표 가운데 9개가 적신호를 보내는 게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모두가 이렇게 반짝 그 적신호를 켠 적은 없다는 걸 덧붙이긴 했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인플레 압력하고 연준 긴축, 그다음에 장기물 국채 금리 추이, 그다음에 주가 밸류, 이미 소비재 관련주의 저조한 실적, 그다음에 금융주의 변동성 등이 이제 그런 이유로 언급이 됐습니다. 트라하는 채권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고 금융주가 부진한 것도 경제하고 금융의 나쁜 징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그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충 뭐 첫날들 보셨겠지만 대개 이제 뭐 눈높이를 좀 낮췄다는 그런 그 진단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는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성장률 둔화, 인플레 상승 우려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팩트셋 분석도요. S&P 500 지수 종목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4.5% 정도 조금 올랐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분기 이후에 그 실적 증가율로는 가장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 은행 중에서 JP 모건이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분기 수익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디폴트에 대비한 그 대손 충당금 쌓은 것이 그 하나의 요인이 됐을 거란 분석이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웰스파고가 그 실적을 내놨죠. 골드만삭스하고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는 시장 예상을 좀 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는 좀 빠졌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모기지금리가 뛰는 바람에 그 영업 수익이 많이 빠진 게 그 악재로 작용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상태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실적보다는 연준 긴축 속도하고 경기 회복세에 더 좌우될 거라고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그 세네크 수석 투자 전략가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은 편이긴 하다. 하지만 가이던스는 다시 한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실적 추세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는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의 긴축, 침체 위기 증가 이런 게 전체 시장 수익하고 업종별 로테이션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월가의 그 아주 큰 손들,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시티그룹 CEO들이 이런 그 미국 침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진단을 했는데요. 마켓워치가 이걸 종합을 했습니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마이너스 성장이 미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성장 기조는 탄탄하다. 그러면서 고용률 혜택도 있고 신용카드 결제도 나쁘지 않고 소비도 추이가 이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2분기하고 3분기에는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좀 걱정인데 침체라는 표현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침체에는 입을 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그 탄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도 올해 남은 기간 그 거시경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인플레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명목 소득 증가,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그 모멘텀이 지속되기 때문에 성장이 지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 딱 하루 미국 증시가 올라갔죠. 계속 빠졌습니다. 암울한데요. 또 암울해도 항상 어두우면 새벽은 오게 돼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